자연분봉은 언제 하는가? 벌이 이제 거의 한 통이 차면은 분봉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한 5매 정도 되면은 수포를 먼저 만들고, 수포리 태어나서 24일 만에 태어났는데 여왕벌보다 한 8일 늦게 태어나잖아요. 거기다가 교미하려면은 여왕벌은 한 4일 만에도 교미하는데 순놈은 한 열이틀 정도가 돼야 교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포를 먼저 기르고, 이제 어지간히 벌이 차면은 이제 한 8매 이렇게 되면 왕대를 달죠. 여왕벌이 왕대를 달아서 또 그게 알에서 3일, 유충에서 한 5.5일이나 6일 지나서 공어면은 한 3, 4일 있으면은 터져 나오기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이제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뭐 빨리 나오면은 뭐 10시, 10시 반, 뭐 그렇지만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해서 그때 분봉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처음 보면은 4월 초에나 중순에 기온이 낮은 날 분봉이 나오면은 비교적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이 기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벌들이 낮은 뒤에 붙어요. 뭐 어디 철조망에 붙는다든지 조그만 다복한 나무가 있으면 그런 데 붙는다든지, 그러다 오늘처럼 한 20m 올라가면은 좀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여름 같은 때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가도 자기들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분봉 받는 게 좀 어려워지죠. 그렇다고 가지도 적당히 내가 밟고 올라가기 좋은 데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가지도 없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름 넘는 나무에 매끈매끈한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쩌거나 이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다면은, 사다리를 혼자 한다면은 양옆으로다가 줄을 미리 매놓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뚝을 바꿔놓고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잃어서 괜히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왕을 나가지 않게 해주든지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왕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거를 해야 하는데, 벌이 빵빵하게 붙어 있으면 지난번에 보셔서 알지만은 왕대가 이 소비고 소강대하고 사이 같은 데 가서 들어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중앙 같은 데, 아니면 저밀방 밑에 이런 데 있다면은 그냥 간만 쳐다보고 정신 팔다 보면은 그런 데 붙은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게상 한 통에 이쪽에 다른 봉장에 또 있는데 가서 왕대 뗀다고 저녁 때 뗐는데 하나를 못 뗀 거예요. 어제 가면 이렇게 헐떡 날아가게 됐어. 한 통 좋은 놈이 게상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전문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 뭐 벌을 털어가며 보야 하는데 실제 그 털어가며 잘 안 됩니다. 그냥 귀찮게 많은 통을 보려니까 후딱 보고서 그냥 넘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서 금방 되돌아오면은 또 왕대가 금방금방 자라요. 하루에 막 진짜 뭐 자라듯이 크니까. 그래서 빨리 날 더우면은 저 왕대를 봉하고서 좀 일찍 나가는 거, 날 좋고 꿀 들고 하면은 여물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일찍 나가요. 예? 더 여건이 좋으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분봉 계절이 되면은 꼭 보셔야 돼요. 예? 혹시나 왕대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그리고 여왕벌이 한번 분봉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을 줄입니다. 몸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몸을 불리질 않아요. 예? 아들들 장가 들여서 마누라가 소곤소곤 해가지고, 우리 지금 나 부모님하고 못 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들놈도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시도 때도 없이 그래도 나가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왕벌이 분봉열이 나서 몸을 한번 줄이면은 그냥 왕을 빼셔야 돼요. 그냥 게상 올린다고 해도 게상에다 집을 넓혀놨으니까 이제 가라앉겠지, 안 가라앉아요. 자꾸 호시탐탐 분봉을 하니까 차라리 왕을 한 2매나 많으면 한 3매 정도로 빼서 다른 통에다 그냥 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분가를 인공분봉 시켜버리면은 세력이 막 약해지니까 이제 거기서 분봉을 생각을 안 하죠. 예? 이 식구에서 뭐 나가서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금방 한 3, 4일 만에 몸을 불려서 알을 갑니다. 그럼 다시 갖다 합쳐줘도 되고, 아니면은 좋은 벌통이 이제 무왕이 됐잖아요. 왕을 뺐으니까 그 무왕을 한 이틀 후에
다른 데 약한 벌이 있으면은 거기다 갖다 보조해서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다시 갖다가 재통에다, 근데 재통에다 넣어도 워낙 세력이 좋으면은 또 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꿀을 빼셔야 돼요. 아들이 나가서 마누라하고 처자식하고 솔직하게 먹고 살 길이 없고 직장 없어 봐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으면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발로 차봐야 안 나갑니다. 죽게 됐는데. 아, 옛날에 왜 3대 4대가 살았어요? 나가서 살 길이 없으니까 3대 4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좋고 허면은 식량이 없어도 나가지만은 밖에서 나가도 꿀도 안 들어온다. 그런데 가지고 나갈 식량마저도 없다. 그러면 안 나갑니다. 세력이 좋아하다. 그러니까 식량을 싹 훑어서 쪽쪽 말려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하면은 안 나가요. 예? 사람이나 벌이나 똑같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은 계속 파괴해도 또 달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또 언제 잘 다느냐? 보온이 잘 되면 잘 달아요. 대개 35도 정도의 육아 온도가 벌이 새끼를 잘 기르는 온도라고 했는데 분봉열이 날 때 되면은 학자들 얘기로는 한 1도 정도 더 올라가는 것 같다. 0.5도나. 그 안에가 더 열이 나면은. 그러니까 한 6매나 7매짜리가 평상시는 분봉열이 안 나지만은 칸매기를 했다든지 비닐계포를 덮어다든지 보온판을 대줬다든지 예부에다가 보온물을 월동한 거를 포장을 해체를 안 했다. 그럼 6매 7매도 분봉열이 납니다. 따뜻하게 보온을 하면은. 쉽게 해서 오늘 같은 날 내복을 잔뜩 입고 있다든지 하면은 더워서 짜증나서 옷 벗고 싶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봉열은 보온을 해체를 해주면 분봉열이 좀 적게 나요. 또 여왕벌들이 이제 나올 때는 그 우위를 동그랗게 줬습니다. 계란은 자기들이 깨고 나오지만 이건 자기들이 이빨로 다 딱딱딱딱 해서 그 봉한 거를 동그랗게 줬고 이렇게 싹 밀고서 나오거든요. 그 딱딱딱딱 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동시다발로 옆에 있는 것도 다 느낀다고요. 그래서 서로 먼저 나가서 상대방의 태어나는 것을 제압을 해야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다른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는 옆구리를 딱 벌집을 뚫고서 가장 딱 물어가지고서 뭐 다리를 하나 떼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여버려요. 아주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동시다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분봉을 나갑니다. 처녀왕이 나가는데 대신에 처녀왕이 나갈 때는 이 일벌들이 많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처녀왕이 분봉 나갈 때는 보편적으로 뭐 소불알처럼 그냥 조그맣게 달고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때 많이 달고도 나가는데 하여튼 처녀왕이 여러 마리가 나온다 하면은 조금씩 해서 이렇게 나가요. 원래 구왕이 나갈 때는 한 절반 정도를 딱 들고 나가는데 처녀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러고 이제 수펄들도 따라가고 처녀왕이 나오면은 그러고서 또 이 처녀왕들은 이 잘못하면은 일벌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고 이제 이 분봉이 나온다. 동시에 이제 한 마리가 지금 나왔는데 아직 나무에 다 붙지도 않았다. 붙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또 한 마리 나왔다. 그러면 거의 동시에 같이 가서 붙어요. 한 무리에. 엊그제 내가 받았는데 이만해. 무리가. 높이도 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크게 한 3통 정도가 합친 거죠. 계상 3통 정도가 합쳐서 있으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왕이 아닌 건 공격을 해버려요. 일벌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처녀왕 같은 게 거기 무리가 들어갔다. 그럼 처녀왕은 더 잘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왕농에다 가둬준다든지 했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어느 벌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나누셔야 돼요. 벌을 대충 반을 뽀개서 통 하나에다 나눠놓고 자세히 봐서 여왕벌이 어느 쪽에 있는지 여왕벌이 공격하는 게 2마리다. 그러면 하나씩 나눠놓는다든지 또 2마리가 있다면 하나 빼서 이쪽에다 놓는다든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경우.
되게 이제 빈 통에다가 부소비나 꿀이 조금 들어있는 소비, 깨끗한 소비를 뭐 썩은 소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소초광 같은 것도 뭐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소비보다는 덜 좋아요. 식량이 조금 있는 거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넣어서 분봉을 받고, 분봉 받을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뱃속에다 꿀을 거들먹이게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서 바로 집질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밀랍을 분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초광을 넣어주면 바로바로 잘 지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분봉 받은 다음에는 그걸 소초광으로 이제 통에 들어가서 여왕벌이 들어갔으면 이제 안 날아가요. 그럼 그때는 일부 소초광을 넣어준다든지 바꿔준다든지, 구소비는 한 장이나 두 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소초광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다 소초광만 넣어도 잘 져요. 예? 하루 저녁이면 싹 짓고 또 빼내고 또 하루 저녁이면 싹 짓고 막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 서너 차례 해도 돼요. 또 아니면은 나무가 높으면 이제 대나무 같은 데다가 소비를 한 장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대고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 여왕벌이 이제 거로 달라붙어요. 그럼 그거만 살그만치 내려서 통에다 넣고 나머지 벌을 털어버리면은 그 벌들이 이 여왕벌 있는 데를 찾아서 옵니다. 예, 그렇기도 해요. 근데 잘못하면은 다시 또 날아가기도 합니다. 예, 벌 어지간히 많이 받았을 때 같이 하고. 자, 그러고 이제 벌 소비다 담으면은 그 다음에는 위에 막 잔뜩 붙었으니까 어떻게 덮을 수도 없어요. 쓸고 덮으려면 귀찮으니까 개포만 쓱 덮어놓고서 한참 시간이 되면은 싹 벌이 이제 안정돼서 속으로 들어가서 붙죠. 그런 다음에 일부 남은 거 있으면은 쓸고서 뚜껑을 닫아주면 되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분봉 받은 거는, 그날 저녁에 싹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놈을 들어다가 딴 데다 갖다 놓으면 돼요.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다가 그날 저녁에.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가까운 데라도 먼저 있던 자리를 덜 갑니다. 분봉 나온 거는. 원래 여기다 놓고 길렀던 걸 한쪽으로 옮기니까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가서. 분봉 나왔던 거는 요새 이제 더울 때니까 뭐 죽지는 않지만은 일부는 돌아오지만은 많이 새로 놓은 자리로 가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분봉 받으면은 멀리 처음에 벌 놓을 자리다 놓으면 안 되고, 일단은 나무에 붙었던 그 가까운 데다 이렇게 놓아야 그 벌들이 바로 그로 찾아서 가기가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잘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 많이 들어간 것 같다 했다가도 여왕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시 다 날아갑니다. 다시 여왕벌이 있는 데로 가고, 또 아니면 여왕벌이 없다. 뭐 죽었다.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그러면은 다시 제 통으로 다 가. 제 통으로. 원래 통으로. 예. 분봉 받은 이후에 관리는 소초광을 잘 짓기 때문에 이때 소초를 좀 짓는 게 좋습니다. 소초를. 또 하룻서녁 사이에 거의 벌이 붙어있는 소비는 거의 지어요.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식량이 좀 꿀이 안 들어올 때 같으면은 조금 있는 걸 넣어주면은 어차피 식량을 소비해서 꿀을 벌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식량을 좀 있는 소비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장 정도는. 예. 보통 단상에 분봉 나오면 한 3매 정도 뻘돼요. 3매 정도. 단상에 그냥 요새 분봉 나온다 하면은 3매 정도. 그리고 또 기상이 나온다면 숫자 따라서는 한 6매, 7매 뭐 대중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벌이 다 들어간 다음에 숫자에 맞게 이렇게 매수를 조절해 주면 돼요. 뭐 조금 더 넣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새끼가 없기 때문에 뭐 지장받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벌 숫자에 맞게 소비가 들어가 있어야죠. 예. 그리고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봉하기 전에, 봉충이 변하기 전에 이때 진드기약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체수는 진드기가 이미 상당히 다른 통보다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밀기 때는 식량을 좀 적당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분봉이 나가면은 되게 이제 분봉 나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텔레비에서. 텔레비에서 분봉 나갈 때 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갑니다. 예? 순간적으로 나가면서 이제 여왕벌이 나가자고 이제 신호를 보내면은 진짜 무슨 저 100m 선수들이 그냥 내가 1등으로 가야지 하고 막 뛰는 것처럼 나가고 틈만 있으면 막 바퀴로 뚜껑 사이로 막 나와요. 적당히 쭉 나가고 나면 이제 나머지들은 남는 것들이 이제 안정되게 하고. 그러나 벌이 한 반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벌이 썰렁하죠. 착봉이 안 좋죠. 그럼 쉽게 해서 세장벌이 나갔다 하면은 세장벌을 축소를 해줘야 맞습니다. 예? 해줘야 하는데 공수비가 있다면은 빼서 그냥 세장을 딱 줄여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요새는 번식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유충이나 산란판이나 봉충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대부분 한 장 빼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하나를 그렇다고 갖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벌을 털고 벌이 도저히 약하다 하면은 강군 벌이 좋은 데다 갖다 봉충을 하지 말고 유충으로다가 빼다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봉충만 많고 벌이 어지간히 붙는다. 그러면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예, 벌이 적당히 조금 부족하다 할 정도면은. 예, 근데 이제 너무 부족하면은 석고병 같은 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예. 또 분봉 나간 거는 왕대가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일찍 여물어서 곧 터져 나올 게 있고, 그 이진으로다가 또 있어요. 또 태어날 게 또 있고, 왕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벌써 왕이 실패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본능적으로 그냥 한두 마리만 만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또 천야왕이 나온 게 2차 분봉을 또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세력이 확 약해져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왕대를 하나 건실한 거, 제일 좋고 일찍 나온 거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분봉을 더 많이 시켜갖고 벌통수를 늘려야겠다. 그런 경우는 왕대가 붙은 소비를 한 장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벌들을 2장이나 3장을 붙여가지고 분봉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예? 통을 놓고서 벌 붙은 채로.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왕대는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왕대를 너무 많이 놔두는 건 좋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벌이 착봉이 약한 거는 이제 축소를 해서 척구병이 안 걸리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 벌이 이제 여러 통 거를 합쳐도 잘 싸매지 않습니다. 여기서 봉충판 여물은 거를 갖다가 일매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갖다 연기 한번 해가면 한 통에다 다 8장, 10장을 담아놔도 싸움을 안 해요. 잘. 그러고서 그놈이 어떻게 돼요? 저녁 때 되면은 다 집으로 가고 일부만 남죠. 아, 내가 새끼들을 보호해야겠다 하는 본능이 강한 놈들이 남고 유봉이 남아요. 그럼 요거를 그냥 놔두면은 자기들이 터져 나와서 한 이틀 되면은 어지간히 간신히 매수가 유지될 정도가 돼요. 그럼 요 놈을 가지고 또 교미상을 갈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왕대 있는 데다가 또 보조할 수도 있고, 왕대를 많이 왕대가 한 10개 있는데 욕심 같아서 그거 너무 아깝다, 크고 좋다, 이놈을 다 써야겠다 하면 제 통 거 가지고 10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통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2매나 아니면 3매씩 갈라놓고 그 왕대 붙인 거 하나씩 넣어놔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연분봉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분봉을 잘 받으시고, 분봉 받아서 또 소초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 안정된 장소도 갖다 놓고, 제매스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분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분 채취, 요새 화분 채취들 한참 농가들이 바빠요. 왜? 요새 참나무가 화분이 잘 들어옵니다. 참나무가 같은 화분이라도 다른 화분에 비해서 비중이 높아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똑같은 화분이라도 달에나 이런 거는 좀 가벼운 편인데 요거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2.4kg 한 병에 꿀병에 담으면은 한 1.3kg 정도 될 거예요. 달에 도토리 화분. 그리고
남자들 전립선염에 참나무 화분, 도토리 화분이 좋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화분이 들어간 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어옵니다. 필요에 의해서. 쉽게 해서 필요하지 않다 하면 적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화분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쉽게 해서 이북서 피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어렵게 사서 맨몸뚱이로 오다 보니까 그 고생을 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간호사들이나 탄광, 광부로 갔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 외국에 나가면은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악착같이 내가 불어서 저축해서 살해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과거에 60년대나 이런 때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서울로 다 보따리 싸가지고 열차 타고 올라왔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이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화분을 받으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종류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화분이 많이 나는 종류만 받지, 화분이 조금씩 받는 거를 하루 내가 노동력을 화분을 받았는데 풀과 뭐 일당 뭐 2, 3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 그럼 누가 화분 받습니까? 안 하죠. 예? 하루 받으면 하다못해 몇십만 원어치 화분이라도 떨어진다. 이러면 내가 화분을 받지만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찍 받는 것이 도토리, 참나무 이때 받고, 아니면 그 전에 뻔나무 받으면 잘 들어옵니다. 뻔나무 화분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토리 받고, 그 다음에 아가씨 지나서 찔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운나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래나무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화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화분이 요 꽃이 받을 수 있는 밀원이 꽃이 피면은 하루 만에 화분이 부족하다가 왕창 데려와요. 예? 한 이틀 데려오면은 그 다음에 며칠 먹을 게 풍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분을 잘 안 따와요. 그때서부터 화분 채취기를 달아본들 화분을 안 따오니까 얼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화분이 딸랑딸랑 할 때 이제 그 화분이 피기 전서부터 대버려야 돼요. 화분 채분기를. 그럼 첫 번이 두르는 것부터 쪽쪽 뺏어버려야 화분이 맨날 부족하니까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화분을 개우려면은 어떻게 돼요? 꿀이 있어야 돼요. 꿀. 그놈을 꽃가루를 꽃에 돌아다니면 개워야 하니까 꽃에서 꿀이 나면은 그놈을 빨아가지고 그놈을 개우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입에다가 물고 나갑니다. 물고 나가는데 꿀이 된 거로다가 개면은 잘 안 개져요. 조금 묽은 거로 개야 잘 개지지. 밀가루 반죽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너무 되게 하면 잘 안 개지잖아요. 적당한 습도를 맞이야 잘 개지지.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사양을 매일 새벽에 주면은 20% 더 들어옵니다. 묽게 사양액을 주면은. 그렇지 않으면 초저녁에 주더라도 좀 묽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설탕을 안 준 것보다는 더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분은 어차피 천연 어떤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가요. 노엘젤이나 꽃가루나 프로폴리스 세 가지가. 꿀은 안 들어가지만은, 그럼 이 가격 참 이 농산물 치고 축산물 치고는 비싼 편 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잘 하셔야 돼요. 흙 같은 거 뭔지. 중국 거는 황사가 많이 나서 중국 거는 먹질 못합니다. 이쪽에 저쪽 내륙 쪽이라든지 이쪽에 길림성이나 이런 데서 나누면 비싸요. 중국도 좀. 그 황사가 안 나는 데 거는 자기네 먹을 거는. 그리고 황사가 많이 나오는 지역 거는 쌉니다. 벌한테만 줘요. 그는 갖다가 물에다가 잔뜩 이렇게 해서 녹여놓고 나중에 이렇게 물로다가 해서 화분 따라내면은 흙가루가 이만큼씩 나와요. 예, 흙가루가. 그러니까 먹으면 어지거지게 해서 중국 화분들이 싸지만 못 먹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데도 몸지가 들어가니까 부직포나 또 보온덮개나 출입갑에다 쫙 깔아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리목도 받을 수 있고
뭐 벚나무, 참나무, 찔레, 다래, 밤나무도 받을 수 있고 개운나무, 쑥, 연백국화, 자파, 뭐 연백국화 이런 것도 자파 이런 것도 가을에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분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꿀을 물고 그 장애물을 적은 데를 통과하다 보니까 꿀이 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땡땡한데 거길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배가 눌리니까 어떻게 해요? 꿀을 토해가야 돼요. 막 억지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꿀 또 아니면 화분이 또 묻고 이러다 보니까 화분 속에 꿀이 있으니까 그게 마르면 딱딱해서 이게 무기로 다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벌이 통과할 때 이런 데 날개를 찢어 놓는다든지 몸을 상처를 낸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너무 화분이 많이 묻어 있다면은 빼가지고 그걸 물로 닦아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돼서 조금 화분이 너무 먹을 게 부족하다면 이렇게 화분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위로 제쳤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살짝 드러나서 약간은 너희들 가지고 가라. 예? 그래서 뭐 그 매라거나 길러가지고 뭐 잡아오게 시키고서 먹을 거 조금씩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가마우치도 그 목에다 못 넘어가게 해갖고 다 토해서 잡고서 나머지 먹을 거 조금씩만 주는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해서 딱 문 열어주면 들어갑니다. 화분 달고서. 예. 그래서 화분 받을 수 있는 개화 전날서부터 아니면 한 2, 3일 전서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분이 잘 들어오면 그 밑에 그릇이 높이가 한 이만한데요. 여기까지 뭐 전체적으로 골고루 차는 건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는 데만 고루 집중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져 가면 살짝 이렇게 뭐 산처럼 뭐 쌓이겠죠. 그러면은 거기가 꽉 차서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다시 털어주고 또 다시 넣어주고 하루에 2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잘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번 작업하면 되지만은. 그리고 채분기 따라서는 조금 벌이 약간 크기 따라서 군형을 더 적은 게 있고 조금 큰 게 있고 그래요. 꿀 들어오는 벌이 조금 통과할 수 있게 해놓은 거 있고 꿀이 들어오면은 통과하기가 어려운 벌이 채치기가 있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런 내 필요에 따라서 살 필요가 있어요. 또 화분 채분기를 다루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 또 아니면 열이 빠지는 데에 그게 문 역할을 해요. 문을 하나 더 밖에다가 덧문을 닫아 놓으시면 마찬가지니까 분봉열이 잘 납니다. 분봉열이 잘 나고 또 개상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화분이 엄청나게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개상이 의외로 화분이 벌 숫자에 비해서는 화분은 별로 못 들어요. 왜 그러면 개상은 평상시에 벌집이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물어다 놓은 화분들이 많거든요. 조금씩 저장한 데가. 그러니까 화분을 악착같이 따오는 게 적어요. 단상보다. 그래서 개상은 벌 숫자에 비해서 단상보다 못 뜨고 한 6, 7매 정도 이런 벌들이 좋습니다. 왜냐면 더 8매 넘는 거에다 다르면은 개상도 그렇고 분봉열이 잘 나는데 조금 분봉열 안 날 정도 이런 거를 하면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화분으로 먹어보면은 화분은 더 맛이 좋습니다. 당도도 높고 부드럽고 마른 거는 딱딱해요. 또 먹을 때 내 침이나 물이나 이런 거랑 섞여서 이렇게 혼합이 돼서 씹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생화분은 정말 무슨 뭐 아이스크림 같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게 하여튼 부드러워요. 그래서 생화분을 먹어본 사람들은 건조화분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예, 건조화분을. 그래서 오히려 생화분은 냉동실이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하는데 화분 속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효가 잘 됩니다. 예, 놓고서 잘못하면 발효가 돼요. 얼른 넣지 않으면은 그럼 시크름해지죠. 예, 그래서 또 세균이 달라붙고 하니까 보관을 하는 게 좋고 건조 화분은 10% 미만으로 말려야 됩니다. 10% 미만. 그래서 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서 말리는 게 좋고 거기다 이제 함석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릇을 넓게 만들어서 거기다 얇게 펴놓는다든지 아니면 고추 건조기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말려도 되는데 고추나 마늘이나 이런 걸 말렸던 건조기다가 이 화분을 넣었다 빼면은 어떻게 돼요?
고추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나서 완전히 상품을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냄새가 났던 이런 거를 건조한 데는 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우스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모짜리판 그 비닐을 이렇게 하잖아요. 조그맣게 터널. 뭐 하우스가 없다면은 이런 거를 바닥에다 비닐을 깔고 또 아니면 보온덮개를 깐다든지 해서 먼지가 안 나게 하고 흙이 안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어떤 그릇을 놓고서 말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말리면은 거의 대부분 10% 날씨가 좋다 하면은 미만에 말릴 수가 있겠어요. 대개 이제 화분은 벌들은 다리에 물어올 때는 이 식물들과 서로 그 공생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지만은 벌들은 한 번 내가 오늘 외출을 할 때 백꽃을 가야겠다, 사과꽃을 가야겠다, 찔레꽃을 가야겠다, 아가씨꽃을 가야겠다 하면은 딱 그거만 끝날 때까지 방어하다 옵니다. 다른 데 절대는 안 해. 그래서 달아올 때는 그 꽃 가루만 달고 와요. 그래야 식물들이 수정이 되죠. 예, 그게 서로 같이 공생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공생. 그러고서는 갖다가 저장할 때는 같이 저장을 합니다. 먹는 거는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짬뽕을 먹을 수가 있죠. 예? 잡곡밥을 먹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갖고 올 때는 그렇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화분 저장량이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소비가 있을 경우는 빼놓고서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꿀이 안 들어올 때는 새벽에 아니면은 저녁에 사양을 계속적으로 취합니다. 조금씩. 그래야 잘 들어요. 만약에 여름에 내가 달의 화분을 듣는다. 근데 개상 아가씨 때 했으니까 이거를 신왕을 만들어 놓은 게 많다 하면은 이걸 차라리 신왕에다가 개상을 내려서 갈라버려, 두 통으로. 예? 그렇게 하고서 유충을 많게 해가지고 화분이 많이 필요하게 만들어 놓고 화분을 채취하면 훨씬 개상 한 통으로 받는 것보다는 단상 두 통으로 받는 것이 더 많이 받습니다. 예, 월등히. 예. 그리고 대개는 산이 같은 해발 300m짜리 틀리고 500m짜리가 틀려요. 왜? 화기가 피는 데가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은 참나무 화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랫지역은 다 지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꽃이 없으니까 딴 데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근데 높은 산이 있다 하면은 이동을 안 가고서도 계속 받을 수 있죠. 어제 저기 평창에 그 메밀꽃 필 무렵 그 축제하는 데 있죠. 거기 그 계곡 이름이 뭐죠? 거기도 아주 계곡이 하나 그 놀러 많이 오는 데 있어요. 왕비천 아닌가? 흥정계곡. 네, 흥정계곡 맞죠. 흥정계곡. 거기 이제 양봉가가 있어요. 한 분이 우리 조합원 했던 분이.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조합장님 벚꽃이 요새 이제 막 피는데 자기 있는데 아직 안 폈나 봐요. 흥정계곡이 늦은 데니까 춘천리로 벚꽃을 보러 갔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자문을 한다고 해서 가려면 가라. 20도, 18도가 넘으면 벚꽃은 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20도가 넘으면 잘 난다. 그러더니 어제 전화 와서 조합장님 말 듣고서 이동해서 벚꽃을 한번 제대로 잘 떴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거의 다 지니까 다른 데로 가서 또 뛰어갔습니다. 예? 아가씨만 1차, 2차, 3차 보는 게 아니라 벚을 1차, 2차, 3차를 보야겠다. 한번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아가씨 다음에 벚나무 꿀이 제 두 번째 밀원이 된다.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 후쯤에는 벌써 한 몇 년 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씨 나무도 번식력이 강해서 계속 자기가 자연 증가해서 우리나라 제1의 밀원이 됐지만은 뭐 60년대나 70년대는 정말 정부에서 심어가지고 됐지만은
그 후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 생존력이 강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뻔나무가 그래요. 내가 치워보니까. 뻔나무가 쉽게 얘기해서 이 지방자치단 자치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 군수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꽃이 화사한 걸 뚝방에다 심고 도로변에다 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은 새들이 가서 뻗지를 따먹고 달짝 찍어내니까 가서 돌아다니다가 산에 가서 똥 싼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가서.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계속 이게 쌍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벚나무가 양수식물이라고 해서 햇빛을 보야만이 사는 식물 같으면은 그 산속 그늘에서 이게 자라지 못합니다. 죽어버려. 아가시나무는 숲이 우거진 다음에는 새가 씨를 먹고 똥을 싸더라도 아가시나무는 번식을 못해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데 일찍 숲이 우거진 데는 아가시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새가 아무리 가서 바람이 날려서 씨가 떨어져도 음지에서는 약해요. 이 나무가 강한 것 같아도. 이 양지에서는 강하지만 음지에서는 아주 다른 나무보다 약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아가시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뭐 철로변이라든가 도로변이나 뚝방이나 이런 데 묘지 근처나 많지. 근데 이 뻔나무는 반음수식물이라서 음지에서도 잘 큽니다. 그러니까 산에 계속 1년에 한 5%고 얼마씩 계속 늘어나요. 근데 요새 간벌을 해서 나무를 자꾸 비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때 벼비래요. 예? 뻔나무 수명도 짧지만은, 그러지만은 전국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매년 몇 프로씩은 늘어납니다. 몇 프로. 저 서울에 가면은 우이동이라고 있어요. 수요일이 지나서 우이동 계곡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벚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는 지금 뻗이 가보면은 장관입니다. 뻗꽃 필 때 이제 다 졌겠네, 아랫개는. 산 위께는 남았지만. 그러면은 진짜 아가씨꽃 이런 데 많은 데 피는 것처럼 뻗이 그렇게 많습니다. 계속 그게 번져서. 사람이 누가 심었습니까? 처음에 집 근처에다 조금 심었겠죠. 근데 지금까지 쉽게 해서 근 100년 가깝게 될라나 수십 년 될라나 하지만은 그 벚나무가 그쪽에 산에 쭉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날씨만 좋으면은 2번씩 뜹니다. 벚나무 꿀을. 그리고 벚나무 꿀이 잡화꿀 중에는 아주 향기가 좋아요. 근데 대신에 꿀이 잘 굳습니다. 그래서 팔 때 꼭 얘기해. 이 꿀을 먹다가 두면 굳습니다. 허야지 그냥 두면은 이 새끼 꿀 맛 좋다 그러더니 가보니까 설탕 줬네. 또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분은 건조시켜서 특히나 거기는 벌 날개라든지 사체라든지 뭐 머리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상에다가 얇게 옛날 할머니들이 겨울에 콩 농사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돌 걸르고 거기에 다른 이물질 걸르듯이 이 화분도 그렇게 걸러가지고 두꺼운 비닐 봉지에 넣어서 밀봉을 해서 시원한 그늘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장고가 있다 하면은 아주 냉동 저장을 하고, 이 중에 이제 소충이 알까지 죽이, 그게 화분을 팔았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소충 알이 들어있다면은 그게 부화해가지고 거기서 거무지를 치고 화분을 먹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쌀벌레지 같은 게. 그러면은 소비자가 기겁을 하죠. 실제 배추, 이게 농약 안 준 거 배추벌레 있는 게 더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 쳐서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먹는 거니까. 그래서 영하 16도 이하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그 알이 얼어 터져서 죽는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팔으면은 이익이 없는데, 화분 팔았다가 이런 이의들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입막음 적당히 해갖고 그냥 넘어가줘야 돼. 뭐 하면은 매스컴에다 터친다. 요새 뭐 주부들이 막 이러니까, 예, 조심하셔야 돼.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하우스를 쳐서 말린다든지 또 비닐 터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건조기로 말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생화분은 아이스박스에다가 넣어서 얼음을 채워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발효가 돼요. 이렇게 해서 제일 생화분 파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냉장고다 보관할 때는 아주 비닐봉지다가 넣어가지고요. 1kg씩을 담아가지고 아주 냉동실에다 넣어서 바로 꺼내서 갖다가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서 얼음 채워서 택배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그 종편에서들 하도 화분이 좋다고 몇 번 방송하니까 화분이 동이 났어요. 예? 진짜 그래서 우리도 뭐 사람들이 그냥 세분기도 잘 팔리고 화분도 지금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분을 많이 받는 사람은 1년에 1톤 이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1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톤 차. 어마어마하잖아요. 1톤이면은. 그러면 작년 같은 해 도매 시세로도 2만 원 이상 했어요. 2만 몇천 원. 그럼 한 2천 몇백만 원 하는 거죠. 1톤 하면은. 자, 이렇게 다리다가, 뒷다리다가 여기 화분을 다는 그 털이 송송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혀로다가 앞다리, 중간다리가 해갖고 여기다가 딱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또 이 화분은 식물의 정자로서, 암술머리에 떨어져서 암술 속으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없으면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지구상에 꿀벌이 사라진다면은 적어도 3년 안에 인류는 상당 부분이 먹거리 부족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엄청난 타격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이 목초 종자, 젖소나 또 소들, 사료작물에 종자도 결실을 맺어서 자꾸 종자가 번식이 돼야 하잖아요. 꿀벌이 가서 종자를 결실을 잘 맺게 화분 교배를 시키면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먹는 우유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축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젖소, 그 다음이가 돼지, 그 다음에 꿀벌, 그 다음이 닭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게 얼마나 꿀벌이 중요한 건지 그 농업경제학자들이 교수들이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닭이나 계란보다는 꿀벌이 더 평가를 못 받죠. 그거 막 이상한. 그래서 그 나라의 형편 따라서는 틀리게 평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 정신계, 뭐 지능 이런 데 상당히 좋다. 특히나 여기 여성분들이 몇 분 있는데 우리나라 요새 아무래 화장품 주가가 400만 원 이상까지 올랐잖아요. 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바르면은 젊어진다고 해서 그러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화분입니다. 화분은 먹는 화장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먹기만 하면은 내분비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가 노화를 안 옵니다. 노열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화분을 다른 거 먹지 말고 계속 사서 잡수면 좋아서. 거짓말 안 해요. 이거는. 노열젤리는 워낙 비싸니까. 또 성장을 촉진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열젤리를 생산하려면 절대로 꽃가루가 없으면은 생산을 못하고 또 벌들이 육아를 할 때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젖을 줄 때는 어떻게 돼요? 꽃가루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봄에 화분떡 이렇게 떡 만들어서 주었잖아요. 꽃 없을 때. 그거 없으면 새끼 절대로 못 길러요. 그것이 새끼를 기르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원료예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라든지 남자들 정력 증진 또 아니면은 전립선염 이런 데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100g당 영양성분을 봤을 때 아미노산, 뭐 라이신, 알라닌, 레이신 뭐 여러 가지 그 아미노산 종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약 17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도 한 12종류, 미네랄도 한 13종류, 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인황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보는 생화부는 한 38% 정도 되고 요거는 꽃가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 질게 들어오는 화분이 있고 참나무 같은 거는 오히려 건조하게 들어오는 편이라서 말려도 별로 줄지를 않아요. 무게가. 그래서 생화분하고 건조화분하고 무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말리면은 가격은 거의 같이 받습니다. 생화분이나. 예. 건조화분은 뭐 10% 미만이라 할 수도 있고 조지방 뭐 지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백질이 여기 보시면은 한 2.6%, 뭐 유채 같은 거 한 25%대 이렇게 됩니다. 예,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있고.